저는 여성분들이 기발하는 거를 몰랐어요. 그래요?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시구나. 좀 잘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눈으로 보진 않으니까. 네. 그래서 여성분들의 기발에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질의 입구 양쪽 내려온 주름 형태를 소음순이라고 해요. 네. 근데 그 소음순이 맞닿아 있는 요도 쪽 위에 약간 콩알만한 동그란 게 음액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게 음액의 기두거든요. 네. 남성의 키랑 똑같아요. 음액에도 기두가 있고 그 안쪽에 해면체도 있고 이 해면체가 남성이 흥분하면 혈액이 쏠리면서 기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똑같아요. 대음순 안쪽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동그랗게 생긴 음액이 커져요. 그게 바로 여성이 흥분했을 때 기발이 되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 생각할 때는 분비물이 나오면 어느 정도 준비됐다 판단하잖아요. 말씀하신 걸로는 그게 부풀어 올라야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거네요. 물론 윤활액이 나오는 것도 맞는데 근데 그것보다 음액 쪽을 자극했을 때 성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아, 그럼 남성이 크거나 이러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충분히 자극해도 여성은 오가즘을 느낄 수 있죠. 아, 그러면 그걸로 오가즘을 느끼는 것과 G스팟으로 오가즘을 느끼는 거는 다른 느낌인 거예요? 느낌은 좀 다른데 음액을 자극해서 흡입을 했을 때 G스팟 쪽에 성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저는 G스팟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거는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해부학적으로 어떤 구조물이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본 바로는 음액이 있고 양옆에 날개 모양으로 다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다리와 다리 사이 가운데 쯤이다. 그게 대충 어디냐면 손가락을 질 안에 넣었을 때 앞쪽 벽에 2-3cm 들어간 손가락 한 2-3개 정도 요쯤이다. 저는 성의학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불감증 오시는 분들도 내진을 제가 직접 해요. 그래서 어느 쪽인지 사실은 본인이 집에서 손가락을 넣어보고 느낌이 좋은 곳이 있는 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불감증이 있을 때 첫 번째 치료가 손으로 만져보고 유의하는 거예요. 불감증을 얘기했는데 불감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나요?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한 40% 성들이 불감증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젊은 여자분들도 많은 불감증을 느껴서 한다라기보다 남자친구가 원해서 약간 수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불감증을 겪고 계신 여성분들이 내가 불감증인 걸까 아니면 내 파트너가 못하는 걸까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걸 맞아요.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비교해봐야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네, 근데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남자친구랑은 없어. 그러면 사실 남자친구의 역량도 있는 거죠. 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사실 관계라는 게 이랑 다른 이유는 관계가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요. 남자가 바람이 났는데 나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꼭 여자들이 죄책감을 가져야 돼. 꼭 수술을 하러 온단 말이에요. 좁혀달라고. 아무리 좁혀놔도 남자가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적인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남자친구와 관계가 좋으면 당연히 성격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불감증이라고 판단하려면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의 데이터 안에서는 한 번도 없었다. 1호도 못 느낀다. 그럼 불감증인 거죠. 와, 그러면은 불감증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럼 선생님은 그거를 찾아주는 걸 목적으로 치료를 해주세요? 물론 성대도 찾아주고 감각을 좋게 해주는 치료들을 하죠. 네. 그 선생님이 찾는 방법을 다 아시겠네요, 그러면? 라고 말하는 게 본인이 충분히 만져보고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아무리 의학 박사라도 여기야 이렇게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과 파트너가 찾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대화가 많이 필요하죠. 파트너가 전이를 할 때 여기는 별로 안 좋아. 여기는 좀 좋은데 여기 해봐.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남성은 사정을 하면 느끼는 거지만 여성분들은 남자처럼 사정을 한다거나 눈으로 보이는 거는 크게 없잖아요. 여성 사정도 있는데 여성 사정을 경험한 사람이 남성보다 훨씬 적은 거죠. 여성도 요도 옆에 스킨스덕트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소량의 우윳빛깔 사정액 같은 게 나와요. 본인과 파트너가 개발해야 할 문제인 거죠. 남자들 같은 경우 G스팟 뭐 이런 꽂혀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뭔가 막 질환에 강한 자극을 줘야지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음액 쪽 아주 부드럽게 인내심을 가지고 자극을 미리 해주는 게 중요하죠. 동영상을 보면 오줌 같은 거를 막 뿜고 하잖아요. 그건 다 가짜죠? 그게 진짜예요. 아, 진짜요? 그게 가능해요. 물론 동영상은 좀 잘못된 게 우리나라 말이 없긴 한데 그 대량 분출액이라고 하거든요. 대량 분출액이 있어야만 이 여자가 막 엄청 흥분했다라고 느끼잖아요. 그건 아니고 비례하진 않아요. 비례하진 않는데 그거는 실제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요도에서 나오는 것도 맞아요. 근데 또 소변은 아니에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소변을 보게 하고 방광을 비운 다음에 여성이 가짐을 느끼 자극을 했더니 방광이 물로 점점 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여성이 흥분해가지고 대량 분출액이 빡 나왔을 때 방광이 비더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방광에서 나오는 게 맞구나 분석을 했더니 향도 없고 성분도 약간 다르고 되게 묽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여성이 흥분을 할 때 사구체 여가율이라고 하는데 콩팥에서 우리가 물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잖아요. 매일 똑같이 여가율이 있는데 흥분을 할 때 여가율이 엄청 높아져서 되게 묽게 많이 여가를 시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대량 분출액이 맞거든요. 근데 물론 굉장히 흥분했을 때 나오는 거 맞는데 꼭
가지고는 비례하지 않고 평생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성을 개발할 네. 때는 네. 파트너와 의견 조율도 있어야 되고 저희도 해야 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정연아, 나 음액이 없는 것 같아. 야, 그냥 와봐. 근데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 거를 잘 관찰하는 게 필요해요. 만져보고 느낌을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는 손가락도 좋지만 사실 휘기구를 이용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휘기구 초보 단계가 하는 게 진동기예요. 클리토리스 쪽에 이렇게 진동하면서 흡입하는 기계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일 먼저 좀 사용하면서 겉에 감각을 키우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넣어서 쓰는 거. 그런 걸로 질 안쪽에 G스팟 쪽을 자극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를 파트너가 같이 자극을 해주면서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도 안 되면 병원에서도 뭐 치료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안에 전기 자극을 주는 치료도 있고 또 본인이 G스팟을 안다면 거기다가 얼굴에 넣은 필러 있죠. 그런 거를 삽입해서 또 자극을 주는 것도 있고요. 금실을 넣는 것도 있고요. 얼굴에 맞는 물광 주사 있죠. 그거를 질 점막에 놓는 것도 있어요. 건조함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부인과 성의학 쪽이 피부과 정도로 발달해 있어요. 피부에서 하는 모든 레이저와 시술이 밑에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난 단어가 이쁜이 수술? 그건 뭐예요 정확히? 질을 좁혀주는 수술이에요. 그게 아기가 낳고 나서 넓어진 건 당연히 수술적인 치료가 제일 좋은데 미혼 여성이 본인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나중에 아기 낳을 건데 그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요즘에는 질 안쪽에 360도 레이저를 조사해서 점막을 좁혀주고 탄력이 생기게 하는 그런 시술들도 있어요. 아, 이런 것들을 여성분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모르시죠 이런 거? 많이 모르시죠. 그리고 의외로 미혼 여성들이 많이 온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아기 낳고 그런 사람들 올 것 같은데 의외로 이런 성의학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미혼 여성들이 많아요. 저도 일반인 치고는 많이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느끼는데 저처럼 이렇게 환자분들이 아 이거 잘못 알고 있네 이랬던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남자들이 조루증에 대한 포비아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래 한다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오래 하면 여자가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제 환자 중에 질 안에 필러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안에 필러가 뭐냐면 질 안에 이 얼굴에 채우는 것처럼 볼록볼록하게 엠보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자가 너무 오래 해서 자기 너무 힘들다. 빨리 사정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이 싫어하면 그건 병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대화를 많이 안 하신 분이구나 그러면. 그런가 봐요. 그럼 불감증을 느끼거나 대화가 부족한 분들께는 어떤 말을 주로 해주세요? 본인이 느끼는 건 본인만 아는 거지 상대방이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 그래서 이건 좋고 이건 싫고 어디가 좋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해라.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오히려 서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도 높아지고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요. 그럼 반응이 좀 어때요? 되게 창피해하세요. 폐경기 이후에 성도 이제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폐경 나이는 아직도 50세거든요. 근데 수명은 이제 80세에서 90세, 100세까지 가니까 폐경 이후에 성이 또 엄청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50대 이후 분들 오시잖아요. 성생활할 때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우 저 그런 거 안 한다고. 그거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죠. 연령을 말씀하시니까 속설이 하나 딱 떠오르는데 여자는 30대 이후부터 더 잘 느낀다라는 속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는 좀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각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 남자는 몇 분 만에 발기가 되면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G스팟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걸 찾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그런 얘기 있는 것 같아요. 이 교육을 남자들이 주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남자도 그렇고 엄마들도 들어야 돼. 엄마들이 성교육을 잘 받아서 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연애할 수 있잖아요. 엄마들은 연애할까 봐 전전긍긍이에요. 근데 어떻게 애들이 연애를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근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가 막 막잖아요. 그럼 애들은 비밀로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큰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오히려 그럴 때 애들한테 피임에 대한 교육, 성병 예방에 대한 교육, 콘돔 사용에 대한 교육 이런 거를 해주는 게 현명한 엄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